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또 이른 아침에 또 저희가 찍게 되었는데, 또 어떻게 이른 아침에 또 찍게 된 거죠? 바빠가지고. 하고 계시는 현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요. 짬짬이, 그리고 대표님이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는 또 어떤 현장이죠? 여기는 염창동에 위치한 강변 힐스테이트 30평형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우드 기본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되어서 여기도 리뷰를 좀 해드리고 싶어갖고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디부터 보여드릴 예정이신지. 뭐 이제 늘 그러듯이 현관부터 현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관부터 가보시죠. 여기 현관이 좀 깁니다. 저는 이제 딱 이번 집은 들어오자마자 현관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되게 깔끔하고. 아, 그런가요? 네네. 현관은 뭐 늘 저희가 하던 것처럼 오염에 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필름 작업을 해드렸고, 강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 전실의 그 공간이 30평 치고는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고객님이랑 미팅을 할 때 이 신발장의 이 전실의 범위를 여기다 할지 여기다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나와서 시공을 할지는 고객님의 니즈상 저희가 맞춰갖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관의 크기를 정한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왜 그러면 현관의 크기를 정해야지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구성품들이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시공을 해드립니다. 현관의 크기가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좀 30평대 아파트 치고 더 넓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규모가 있는 현관처럼 느껴졌고, 구조가 말씀하신 것처럼 3베이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좀 그렇게 좀 뺄 수 있지 않았나. 그렇죠. 우리 강서구에서는 많이 없는 아파트인 거죠. 그 뒤에 이제 현관 한번,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필름 작업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형, 이게 필름 작업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올 때마다 보지만 이 벽지랑은 또 완전 다른 느낌의 작업이긴 한데. 그렇죠. 소재도 아예 다르고, 네. 그리고 이제 오염에도 너무 강해서 이제 수세미 같은 걸로 빡빡 문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신발이 여기서 벗고 오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가 이제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염이 됐을 때 관리도 편리하고, 그리고 오염이 또 됐을 때 티가 좀 덜 나는 이런 좀 짙은 소재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부 구성품들은 우리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서 저희가 맞춤 제작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조그마한 홈바를 내가지고 우리 고객님들 오고 가고 하실 때 여기에 차키나 아니면 디퓨저 조그마한 액자라도 놓을 수 있도록 우드의 소재를 써서 포인트를 좀 맞춰봤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필요한 공간인 것 같아요. 네네. 차키 딱 여기서 마지막에 딱 가지고 나가시면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요 홈바도 좀 어느 정도 사이즈를 더 갖고 갈 건지 이것도 협의하에서 진행을 한 것 같고, 조금 포인트가 될 만한 거는 이 디딤석인데, 이 디딤석의 위치도 저희가 고객님이랑 좀 컨택을 해서 요거마저도 미팅을 통해 갖고 위치를 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발을 신고 들어올 때는 이제 벗어야 되잖아요. 벗고 나서 이 디딤석이라는 거는 필요한지, 이제 필요하다면 얼만큼 필요한지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는데, 또 이뻐 보이기 위해서는 이 문짝과 디딤석을 이런 라인들을 좀 맞추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 어긋나다 보면 깔끔해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되게 작은 디테일인데 신경을 써주시는 업체가 있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업체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이런 거를 신경 안 쓰면 망하더라고요. 또 특이한 점이 여기 들어왔을 때 네. 바로 요거죠. 늘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기에 이제 몰딩이 있으면 또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가구의 입히판이라는 게 바로 이제 노출이 된다면 이런 것마저도 또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가벽을 이렇게 세워서 가구의 일체감을 조금 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게 딱 각진 거보다 확실히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는 이렇게 코너 형식으로 네네. 이렇게 라운드가 지면 확실히 독립적인 가구 같아 보이기도 하고 공간감이 좀 넓어 보이기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대뜸 가구가 지어지는 것보다는 곡선을 통해 갖고 조금 유효하게 만들어서 시각적으로도 좀 편하게 저희가 디자인을 하였고, 마감만 깔끔하다면 그거는 저희가 따로 추가를 받지 않고 제작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현관이 저 중문에서 끝났단 말이죠. 대표님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또 장을 또 빼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녀가 또 두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이제 고객님들의 잡다한 물건들을 더 넣기 위해서 여기에 장을 짜드렸고, 여기에 만약에 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는 뭔가를 또 넣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쓸데없이 싱크대와 연관되어 있는 구간들이 시각적으로 보기에 되게 애매해져가지고 여기에 장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뭐 홈바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좀 수납할 게 많으시다 보니까 맞아요. 또 이렇게 세팅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깔끔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 가볍게 설계는 무조건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자, 이제 주방으로 또 왔는데요. 네. 또 주방은 또 어떻게 이번에 구성하셨는지. 주방은 저희가 이제 강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3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님들께 주방에 제한할 게 되게 좀 무궁무진하게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한을 한 4개 정도 드린 것 같은데 그 4개의 와중에서 우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이 제한을 하게 되었고, 싱크대 같은 경우는 일자로 3,500의 길이를 유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뚱뚱한 냉장고가 배치할 예정이 셔서 여기에 이제 냉장고에 장을 짜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께서 이 밥솥이나 아니면 전자레인지를 여기다가 배치하셔가지고 요리를 하면서 동선상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요. 처음에는 이거를 앞으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고객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에는 너무 큰 이질감이 없도록 여기에도 이제 맞춤 장을 진행하였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팬트리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3,500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여기에 구성품들도 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납과 디자인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깔끔하게 잘 맞아 떨어져서 이뻤던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고객님들이랑 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야지 나올 수 있는 좀 구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앞전에 저희가 강변 힐스테이트 대면형을 리뷰를 했는데 여기도 사실 리뷰한 영상 속에서 되는 구조이고요. 그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기본형으로도 또 진행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님과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니즈를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구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쪽에 어떻게 보면은 대면형 아일랜드 주방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고객님은 좀 이렇게 넓은 공간을 좀 선호하시는 네.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게 설계가 되니까 공사 예정이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하시는 걸로. 편하게 상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는 요소 중에 하나는, 원래 여기는 창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고 닫을 수 있게끔. 샤시형 창문이었는데 네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 창문을 여기다 배치하기에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아예 창호를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여기에 터닝도어라는 걸 배치해가지고 우리 고객님께서 베란다를 편히 나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측판을 EP판이라고 부르는데 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기로는 이 EP판을 우리 정면부에 배치를 하게 되면 저는 그것만큼 안 좋은 마감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거를 좀 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EP판을 뭔가 문처럼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봤을 때 시각적으로도 되게 이뻐 보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까지 괜찮을지는 몰랐습니다. 붙박이장의 옆면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렇게 손잡이가 좀 있고 이렇게 같은 구조로 이렇게 짜다 보니까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바의 디자인들이 결국에는 여기 와서 보일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거를 되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설계를 하고 보니까 네. 생각보다 많이 이뻐가지고 다른 고객님들한테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여기서 또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또 부분은 또 없으실까요? 이 문틀. 또 이 문틀이 또 저 지난번에 또 이제 제가 그렇죠. 그때는 더 잘 몰랐지만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문틀을 이렇게 맞아요. 보여주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일전에 봤던 그 문틀은 저희가 아예 기성으로 발주를 넣고 저희가 시공한 문틀이에요. 물론 이제 PD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쪽의 문틀과 지금 현재의 문틀의 마감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시공 자체와 마감 자체도 좀 다르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제 영상으로는 이걸 좀 디테일하게 좀 담을 수는 없지만 제가 좀 러프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실측을 가게 되면 문틀이 9mm 문선으로 리폼이 가능한 집이 있고 불가능한 집이 있어요. 기존에 여기에 몰딩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몰딩들을 앞에 떼내고 가운데 떼내고 하면 문틀의 몸통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몸통을 이 고밀도 MDF라는 거를 여기다가 딱 붙이게 되면 이 문틀이 되게 얇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도 또한 비용이긴 한데 사실 시공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필름 시공하는 금액으로 문틀 리폼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고객님께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들 했을 때는 문틀을 다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좀 거의 절감되겠네요. 2배가 차이 나고요. 이거 리폼 같은 경우는 17만 원 정도 되고 이제 기성 맞추는 거는 또 35만 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개수를 세워봤을 때는 합리적인 또 금액이 될 수 있죠.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문이 뭐 최소 6개 정도라고 했을 때는 거의 한 100만 원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성문보다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순수 필름으로 붙이는 게 마감이 더 깔끔합니다. 네, 기성문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발주를 넣고 마감이 별로라는 이유로 필름을 또 시공하게 되면 또 필름감은 또 나오니까 리폼할 수 있는 집들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리폼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성을 사거나 아니면 합판으로 맞춤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네. 지금 이제 방으로 왔는데요. 또 어디를 한번 보여주고 싶으신지. 여기는 안방에 있는 조그만한 드레스룸처럼 돼 있는데 여기의 구성품은 오로지 고객님 취향껏 저희가 짜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강변힐스테이트 공사를 한 6개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네. 그 6개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는 오로지 고객님의 완전 니즈를 반영한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하부장부터 이제 위에 상부장까지. 그렇죠. 여기 안에 수납장부터 맞춤 거울과 이런 상부장까지, 그리고 여기는 인조 대리석을 진행을 하였고 고객님이 딱 편리한 만큼 네. 그리고 여기도 옷들을 좀 넣을 수 있게끔 좀 요목조목 잘 짜드린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공간을 여기다 네. 살려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화장대를 여기다가 이제 하나 세팅을 해놓으면 방 안에 화장대를 또 따로 안 놔도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이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는 화장실을 배치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할 일을 하시다가 화장실을 가셔도 되고. 약간 이번 고객님은 그 동선의 최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30평대 아파트의 기본적인 것들로만 조금 포인트를 줘가지고 했던 또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일찍 나와서 지금 비몽사몽이어서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네. 이렇게 기본으로만 진행했을 때도 좀 저런 디테일들, 큼직큼직한 가구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들이 좀 쌓여서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같은 가구를 짤지언정 네. 진짜 한 끗 차이로 마감이 조금 많이 보여지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가구를 짤 때는 조금 신중하고 가구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해놔야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지 그거에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것 같아요. 요번 거는 이렇게 좀 기본적인 인테리어 현장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대표님이 좀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요번 현장은 또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또 예뻤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기회를 만들어서 조금 색다른 공간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네, 수고하십시오.